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제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요. 네. 이어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외국인은 할 수 없는 국내 항공사 등기 임원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 에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항공법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고가의 명품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쓰는 물건들을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로 들여온 뒤에 네.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가져왔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제 뭐 승무원들이나 이제 직원들이 제보를 했는데 네. 총수 일가가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져온 물품들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명품 드레스 그리고 모자, 뭐 아동복도 있었고요, 뭐 네. 소시지도 있었고요. 일본에서 공수해온 초밥, 뭐 프랑스산 디저트, 망고, 양배추, 뭐 애견, 사료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저 쓸데없는 얘기 네. 한마디 할게요. 욕하지 네. 마세요. 네. 일본에서 초밥 공수해 온 거잖아요. 네,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 맛있었을까?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초밥은 즉석에서 딱 해가지고 거기서 먹어야. 신선할 때. 제가 초밥 엄청 좋아해서 하는 건데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먹을 줄을 모르나 봐요. 뭐 그러니까 공수해오는 또 그러니까 특별한 보관 방법이 있네요. 아무튼 뭐 네. 밀순이 뭐니 별 얘기 다 나오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할 거면 택배 회사 면허나 내고 하든지. 국제 택배. 국제 택배. 근데 그리고 그 망고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여행 가서 들여올 수가 없거든요. 그 소세지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검역 대상이라면서요. 그렇죠, 맞아요. 육가공품.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별짓을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국민적으로 공분을 네. 이제 크게 사고 있는 일들인데 네. 일단 의혹이 제기되니까 관세청이 나섰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관 신고 내역 그리고 관세 납부 내역과 비교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일단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참에 탈탈 털어봅시다. 어디까지 나오나. 그죠? 그래야 뭔가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한숨만 근데 나올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비롯한 각종 추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로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국민의 분노고요. 내려가고 있는 건 대한항공의 주가입니다. 벌써 3,300억가량이 빠졌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자,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지수 법과 경제문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네. 네, 지금 경황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좀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네, 경황이 없으신데 아무튼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네.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4년 전에 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학습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거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자고 한다면은 지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예.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4년 전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네. 또 바로 친여동생이 되는 또 조현민 전무가 또 비슷한 상황에 지금 몰려서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총수 일가 내지는 지배주주 일가들이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자기네들 회사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퇴임을 한다거나 네. 회사에서 쫓겨날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회장이라도 아버지 회장은 왕은 아니잖아요.
물었습니다. 이제 그게 잘못된 이제 그 이해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네. 아버지도 하나의 주주일 뿐입니다.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지배주주일 뿐이고 회사는 그렇죠. 상장이 된 이유는 모든 주주들의 회사인 거고 네. 또 국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회사인 거지. 음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는 내 거야. 이 회사는 곧 나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의식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후진적인 지배구조 의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재벌의 이제 그 소유 지배구조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따라붙는 게 사내 견제도 어렵고 소액 주주의 견제도 어려운 이 시스템 결국 이 문제를 귀찮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IMF 위기 이후에 예.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많은 이제 제도도 개선을 하고 계속해서 사회에서 문제를 뭐 논의가 됐지만 네. 사실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네네. 이제 그 97년 이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독립된 이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 내지는 총수에 대해서 효과적인 견제나 체크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자라고 계속해서 제도도 바꿔왔는데 예. 사실 그 부분 자체도 많이 미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회사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은 네. 비록 제도적으로는 사회이사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회이사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이사회도 감히 총수 내지는 총수 일가에게 어떤 견제를 한다거나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행동은 회사에도 손해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당신에게도 손해가 되니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사실 뭐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니까 그건 더 안 여쭤보겠는데요. 다만 하나. 지금 네네.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나서면 안 됩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서구에서 발달되어 있는 bottom up 방식.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국가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예. 결국은 주인인 주주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접근 방법인데요.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웬만한 크기의 회사들에 대한 상당한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항공에서도 2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남이 아니라 바로 주인인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근데 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개혁연대나 김상조 교수님하고도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네. 국민연금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논의들은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것이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반걸음조차도 어떻게 진일보한 적이 없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 때문에 어떤 뭐 갑자기 그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전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주주로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나중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자의적 개입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비난으로부터 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국민연금은 이제 그 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 길들이기 어떤 수단, 길들이기의 채널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기 위해서도 사전적인 면에서 그렇죠. 모두가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넘는 수위의 그렇죠. 어떤 예. 위험이 있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나서겠다 이런 좀 제도가 좀 보완되어야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란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대원칙, 객관적 원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나서려면 이게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일단 그럼 한번 얘기를 돌려서 자, 조현아 네네. 땅콩회항 사건 때 아마 대한항공 주가가 1,000몇백억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나 이번 같은 경우 또 3,300억이 빠졌다고 하고요. 결국 회사에 네네.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배임을 책임을 묻는 게 우리나라 법률이 약간의 좀 한계라고 하는 게요. 예. 그 등기 이사라든지 예를 예. 들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으로 그러니까 포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조현아, 조현민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이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번에 또 그 국적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등기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진 예를 들어서 뭐 전무라든지 예.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제 executive니까 그 경영진의 한 명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이사라고 하는 법적 논리를 통해서 이제 배임 행위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그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어서 이렇게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어떤 행위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예.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사장이고 전무인데도 파워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소송으로 갔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저로서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분명히 그것이 인과관계가 또 입증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의 난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 사람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 예.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등기 이사여야만 배임죄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사법 현실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등기 이사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의 이사라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등기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이 위치가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또 입증해야 되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배임죄에 대한 고소고발 권한은 주주 말고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주주가 하는 것은 나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고소고발은 이제 검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아하, 네네. 그거는 설사 유죄가 선고되느냐 무죄가 선고되느냐의 그 문제만을 이제 다루는 것이 고소고발의 문제인 거고요. 예. 내가 받은 피해, 손해는 민사적으로 다퉈가지고 원인 제공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보존이 되는 거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러니까 주주만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야 되니까. 이제 형사 고소고발은 국민 누구라든지 낼 수 있는데 이제 배임죄로 네네.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등기사가 네네. 아닌 경우에는 사실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그 전례를 보면 이렇게 또 정리가 한 되네요.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례에서 배임죄는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조건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배임죄 성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다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근데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 어느 순간부터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단어가 돼버린다. 오너 리스크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네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개선점들을 지난 IMF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그 저항이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질적인 어떤 그 법률상 내지는 제도상의 발전은 사실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오너도 하나의 주주일 뿐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로 위험이 된다? 이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한국의 주식이 비교 국가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 이런 이제 그 의식들이 세계적으로는 있는 거죠. 예, 뭐 소장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사법적인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몰래 그러니까 거의 밀수에 가까울 정도로 들여왔다는 거에 대한 관세법 위반, 그다음에 관세 포탈 혐의, 그다음에 물컵 던진 거에 대한 폭행 혐의. 이런 또 한 가지는 그 물건을 가져오면서 운임료를 내지 않다는 지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금액적으로 얼마나 큰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횡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급부를 받았는데 지불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금액상으로는 크진 않겠지만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네네. 맡아서는 안 되는 등기예사를 맡은 거에 대한 불법 행위, 이 모든 거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들이 어땠느냐를 상당히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폭행죄 성립의 여부가 이제 가려지는 건데요. 네. 만약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정말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유리컵을 자기한테 던졌다든지 이러면은 뭐 폭행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적과 관련된 국토부의 어떤 행정상의 미지는 사실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것이 형사적으로 그 개인 조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나요? 예. 회사가 잘못한 주체인 거고 국토부는 회사를 감시하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회사가 잘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형사적으로 묻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민연금이나 이런 식으로 주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쪽에서 좀 나서주면은 그러게요. 사실 이 문제가 많이 수월하게 내지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총수일가도 당연히 그 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체크앤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 총수 일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수 법과 경제문제연구소